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정부가 2023년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음식점이나 아니면 상점 갔을 때 이 테이블 오더라고 해서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오더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은 QR 오더라고 해서 QR로 오더 받을 수 있고, 또는 모바일로 오더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 예산으로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하고 맞는지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지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장단점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이 사업이 무엇인지 보셔서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요.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가장 좋은 거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나에게 도움이 될지, 정부 지원을 받을지 말지를 판단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이라는 사이트, 이거 정부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에 오시면 되는데, 요거 가는 방법은요, 우리 소자공 카페 다 알고 계시죠? 소자공 카페, 그죠? 소자공 카페 오셔서 여기 메인의 화면에 오시면 이렇게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이라고 달아드렸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네이버 가셔서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런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자, 요런 사이트 나오시면 여기에 이제는 기술 공급 기업 쪽에 가보시면요, 기술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현황.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께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기술 현황 한번 가볼게요. 가봤더니 뭐가 나오죠? 그쵸? 스마트 오더. 그러니까 모바일로 오더를 받는 거. 그죠? 스마트 오더 이런 것들 있고요. 테이블 오더도 있네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테이블 위에 가면 이렇게 테이블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이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뭘 하죠? 결제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테이블 오더의 장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노쇼 고객, 노쇼래. 이제 먹튀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먹고 튀는 거. 그래서 테이블 오더가 이제 요즘에 많은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아요. 테이블 오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요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테이블 오더 기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테이블 오더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또 예를 들어서 전산 관리하는 거, 회계 관리하는 것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상점을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카카오 채널에 기반 스마트 스탬프 카드도 있네요. 스탬프 카드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괜찮은 지원 사업이다. 그리고 이게 예산도 커요. 이게 예산 자체가 500만 원까지도 지원되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알아보시는 거는 저는 좀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요런 거. 그래서 보시고 제 여정 채널은 억울 안 끌죠. 이게 필요하다 하시면 더 보시는 겁니다. 어떤 지원 내용인지를 알아야죠. 저는 이상하게 억울 안 끕니다. 바로 그냥 말씀드려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시는 거고, 어차피 나는 이건 상관없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안 보셔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는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공문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문으로 다시 왔죠. 그래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요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쭉 밑에 내려서 모집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지원 목적이 뭐냐면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죠? 구인난 해소는 맞죠. 확실히 이게 구인난 해소. 근데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제. 아무튼 구인난 해소, 그다음에 경영 서비스 효율화. 이게 목적이고요. 그럼 뭘 주느냐? 자, 주문, 키오스크, 그다음에 로보틱 임기라고 있어요. 생산, 서비스, 스마트 미러, 서빙 로봇. 요것도 제공하고요. 그다음 매출 분석 AI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총 지원 규모가 4,400개 정도 하게 되고요. 일반형과 미래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돼요. 일단 일반형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요. 미래형 같은 경우는 로봇을 무조건 쓰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일반형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로봇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로봇 T-오더라든지, 아니 T-오더는 아니라 테이블 오더라든지 이런 테이블 오더 같은 경우거든요. 그런 게 좀 많죠. 그래서 로봇은 미래형으로 들어가고 1,500만 원 이내로 이제는 네. 여기 나오네요. 로봇 기반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할 경우에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모집 기간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5월 14일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지원 비율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단은 국비 지원인데 최대 500만 원까지죠. 그다음 미래형은 1,500만 원까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최대 30%예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10%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는 지원하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지원하신 분이 자부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좋은 평점을, 좋은 그 점수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항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겠고, 부가가치도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세금이니까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 70%를 이제 지원받게 되고요. 소상공인이 30% 이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고, 취약계층은 국비 80%를 지원받습니다. 전체 금액의 500만 원 한도 내에서 80%를 지원받는데 간이가세가 이제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요. 그죠?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취약계층의 정의가 정확히 뭐냐라고 봤을 때 1인 사업장, 뭐 장애인 기업 이렇게 있는데 간이가세도 이제 취약계층으로 들어가서 국비 80% 지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스마트 기술 도입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아까 나왔던 그런 거고요. 뭐 어떤 기술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봤듯이 뭐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뭐 테이블 오더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사실 뭐 무인 판매기,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한번 쭉 보세요. 골프 연습장 키오스크, 무인 포토 키오스크, 비대면 결제 키오스크, 그죠? 이런 키오스크 앞에서 이렇게 결제하는 것들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 전용 키오스크, 학원 전용 키오스크. 학원 하신 분들한테 좋겠네 이거. 그래서 테이블 오더, 그래서 테이블 오더가 아까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꼭 테이블 오더만 있지 않아요. 이렇게 뭐 키오스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숙박업 전용 키텍 솔루션, 무인 판매기, 스마트 코칭 시스템, 안명인식 시스템, 무인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스마트 미러, 뭐 홍보 채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쭉 보시고 나랑 관련이 있으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리 로봇도 지원을 한다고 해요. 주방 자동화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스마트 오더에서 아까 얘기했던 웹 기반, QR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로 주문 받는 거. 이런 시스템, 이런 것도 지원이 되고요. 사이니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판이에요. 큰 판에다가 막 광고 막 이렇게 가격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디지털 광고 보드라든지 메뉴 보드도 다 포함이 되고 CCTV AI 기반 영상 기술 뭐 이런 것도 다 있네요. 경영 분석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들어가고 홍보 마케팅 시스템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뭐 정말로 뭐 로봇만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도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가볼게요. 쭉 해서 자,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있다고 했잖아요. 제휴카드 결제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가치세 안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이제 가능한 부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및 부가가치 안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할부로 해준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신청 방법은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갔던 홈페이지 여기입니다.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 여기에 가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떠 있죠? 2023년 스마트 상점 개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죠? 일로 가시는데 이 팝업 창에 뭐가 하나 나오죠. 소상공인 상점 기술 보고 사업에서 하나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기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부가 이 하나카드랑 조인을 했어요. 협력을 맺어서 스마트 상점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 하나카드 같은 경우는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원래 안 됐었는데 이번부터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자부담을 냈을 때 부담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 쭉 보시면요, 신청 대상 나오고 제외 업종 이렇게 나오고, 뭐 신청 문의 이렇게 쭉 나옵니다. 평가 방법 여기 가볼게요. 자, 이제는 만약에 지원한다 그러면 평가를 해요. 평가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배점이 스마트 기술 이해도가 점수가 40점입니다. 굉장히 높죠, 배점이.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자부담 및 부가세 납부 의무 인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게 내가 지원했는데 자부담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부담을 있다는 거 정확하게, 이게 중요하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왜 자부담이 드냐 이런 게 이제는 갑자기 지원받은 사람이 물어보면 분명히 공문에 써놨는데 그럴 수도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많이 주게 되고요. 네, 뭐 자부담 대납, 불법 여부 뭐 이런 것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의지 및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내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의지, 이게 한 30점 정도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행위 유의사항 쭉 나오고요, 향후 일정 쭉 나오고, 우리가 우리가 FAQ 좀 가볼게요. 정말로 이제 자주 묻는 것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하냐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합니다. 여기 나오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가능해요. 보시죠. 가맹점이 사업자 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대형 프랜차이즈, 중소 프랜차이즈 가능합니다. 그죠? 이거 가능해요. 직영점인데도 가능하냐? 이거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영점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이 가능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현황 가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렇죠. 이거 자부담이 있다는 거. 정부 지원금은 이제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한다는 거.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부담 30%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요거죠. 자, 기술 도입 후에요, 사용되는 기간이 있냐요 물어보는데, 향후 2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가 이제 단점이에요. 기술 도입이 되면 이거 2년간은 의무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실사 나가요. 현장의 기술이 제대로 배치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신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정부는 장점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균형을 잡죠. 장점과 단점 다 얘기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기술을 도입하죠. 예를 들어서 테이블 오더를 지원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공장,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뭐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냐 이거예요. 아니요라고 되어 있죠. 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 천장 공사라든지 출입구 공사라든지 전기 공사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의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이거를 뭐 그냥 한번 정부가 지원한다니까 하는 분들은 사실 이거 돈 들어가죠. 전기 공사 안 하겠어요? 그럼 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이니지 같은, 그러니까 이게 광고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 앞에 있는 이제 주문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그러니까 메뉴판이 나오니까 크게, 이런 것들도 이제 지원이 되냐 이거죠.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 아니요라고 되어 있죠.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영상 제작이라든지 화면 제작은 소상공인이 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또 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마치 정부가 다 해주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도입 후 휴폐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절대 이거를 유상 판매하거나 폐기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쵸?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내가 지원을 받아도 2년 동안만 의무적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휴폐업을 했다. 그러면은 유상 판매 폐기 처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납된 기술은요 다른 상점에게 이게 이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문의 어디서 하느냐 1600-6185번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게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술 보급 사업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정부 돈으로 그래도 그 뭐 테이블 오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돈 내고 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일반 생계형 소상공인이라든지 당장 뭐 내가 그 돈이 없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공사, 전기공사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매장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은 내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내 매장을 좀 더 업데이트하겠다는 분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일반 생계형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전혀 이렇게 맞닿아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막 언론에 보면은 굉장히 막 이게 화려하게 포장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뭔가 정말로,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물론 소상공인을 위해서 나왔지만은, 어떤 좀 과장되게 또 나온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을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단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사업 좋아요, 사실. 예. 어차피 내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내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분들한테는 진짜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 사업 평점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좋지만 글쎄요, 일반 생계형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좀 약간 머나먼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것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이게 스마트 상점 또 한다 그러면 이거 나랑 어차피 상관없는 거 이렇게 컷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젠 좀 명확하게 이제 취사 여부가 되시죠. 내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보를 정말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정관장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늘 여러분께 그 정보를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이외의 정보는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업만 집중하십시오. 뭐 정부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분이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는 제가 다 모아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자, 오늘도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영상 이제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죠. 어떤 인사를 해주시냐면 잊지 말자 소급 적용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댓글에. 그럼요,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소상공인 소급 적용 잊지 말아 주시고요. 손실보전금도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 꼭 잘 더욱더 진행되기를 또 희망해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또한 특고 프리랜서, 또한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도 한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